안녕하세요. 아줌마의 책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출간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간 도서를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황금가지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이 황금가지 출판사를 조금 알아보니까 제가 저번에 종이동물원도 이 출판사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공통점이 느껴져서 알아보니까 미음사라는 출판사, 그 미음사 그 그룹 계열에 있고 장르 문학을 주로 내는 그런 출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 읽었던 종이동물원도 그런 SF 문학이었는데요. 이 책도 띠지에 보면 세계 환상문학상 수상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BO 드라마화도 확정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래서 판타지나 SF 요소가 있는 책들을 요즘 이렇게 제가 연달아서 좀 읽고 있는데 그런 장르를 특별히 좋아해서 제가 찾아 읽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음, 저는 그 독자가 책을 만나는 것도 인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책이란 게 정말 무지무지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권을 딱 집어들고 읽게 되는 거. 더구나 그걸 만약에 끝까지 다 읽게 된다면 그건 보통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남들이 베스트셀러다라고 해서 남들이 많이 본다라고 해서 책을 막 고르는 편도 아니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또 인연이 닿는 대로 이렇게 읽고 있는데 요즘은 제가 환상문학이랑 인연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자꾸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작가의 이름이 은레디 오코라포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이름이 이게 아프리카계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 작가고 이분은 미국 오하이오에서 태어났는데 그 부모님이 나이지리아에서 오신 분들이래요. 그래서 어, 이, 이 책의 배경이 아프리카예요. 그래서 이 작가는 제가 이 작가의 책은 처음 읽긴 했지만 좀 알아보니까 이 작가는 항상 어떤 아프리카 배경이라던가 아프리카 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들어간 작품을 줄곧 써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이 저에게 매우 신선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사하라 사막이 배경이고요. 이런 광활한 이런 땅에서 흑인 주인공이 그것도 여성 주인공이 어떤 일들을 겪고 헤쳐나가고 하는 그런 서사를 제가 읽어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신선했고 끝까지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60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되는데요. 제가 하루에 몇 시간을 읽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이틀, 2, 3일 정도만에 그냥 휘리릭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굉장히 거창하다고 해야 되나?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이 제목은요, 책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주인공의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온예소누, 온예소누, 또 역시 온으로 시작하죠. 온예소누이고요. 11살 때부터 20대 초반 20살 그 무렵까지의 이야기가 책의 처음부터 해서 이제 끝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표지에 보면 그 흑인 여성으로 보이는 사람의 얼굴이 나와 있고 눈물이 한 줄기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눈물이 왜 흐를까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 책을 저는 이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배경이 아프리카라고 말씀드렸고요. 오케케라는 부족과 누르라는 부족이 나오는데요. 이 두 부족 간에 오랜 갈등이 있다라는 전제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의 관계는
어떤 현재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인종차별에 대한 그런 은유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위대한 책이라는 이 아프리카 이곳 사람들이 믿는 어떤 종교와 관련된 그런 경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위대한 책에는 오케케족은 이제 누르의 노예다 뭐 이런 식의 전제가 있나 봐요. 어, 그래서 아예 이렇게 적혀져 있다 보니 이 두 부족 간에는 굉장히 해묵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의 이제 주인공 온예소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양쪽 다 속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혼혈이에요. 우케케와 누루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고 이런 혼혈인들을 그쪽에서는 이제 에우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에우는 가장 차별받는 존재예요. 거기다가 이 온예소누는 어머니가 아주 잔인한 그런 성폭력을 당해서 잉태된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11살 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새아버지가 있었는데 새아버지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새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이 새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새아버지의 죽음, 너무나 사랑했던 이 아버지, 그러니까 새아버지라고는 하지만 뭐 온예에게는 유일한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온예소누는 처음으로 자신 안에, 자기 몸 안에 있는 어떤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힘, 파워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마법사로서의 마법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 재능 같은 거였는데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해서 그런 이제 그런 힘을 이제 마법사가 되어야 그런 힘을 조절하는 이제 그런 능력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법사가 되려고 그 종족, 오케케 종족 중에서 그 마을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그런 마법사에게 계속 자신을 제자로 받아들여 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번 거절을 당해요. 그 이유는 여자라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는 주인공이 설정이 뭐 소녀라에다가 여성이라는 거, 이 설정 자체만 해도 작가가 굉장히 할 말이 많다는 게 바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뭐 인종차별에, 성차별에, 뭐 온갖 것, 진짜 차별, 이제 가지가지 합니다. 이 책 보면. 그리고, 어떻게 뭐 이러저런 이제 과정을 겪어서 마법사가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마을을 떠나서 그 자기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있는 곳까지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그 여정 동안에 이제 만나게 되는 각종 마을 사람들, 뭐 그 동안에 겪게 되는 일들, 이게 이 책의 줄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주인공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겠죠. 내적인 성장 이런 게 되겠죠. 이 과정에서 만나는 마을 사람들은 좀 다양한데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을 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이제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뭐가 잘못된 건지 아예 모르고 또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옛날부터 내려오는 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차별이나 뭐 혐오 이런 게 내려오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표출하면서 남을 괴롭히고 폭력을 쓰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너는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일을 당하는 거 당연한 거야. 원래 그렇게 하고 사는 거야. 이런 사람들. 또 뭐 또 어떤 마을을 가니까 또 어떤 마을 사람들은 뭐 잘못된 줄은 알지만 우리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야. 이렇게 방관하는 사람들. 또 다른 어떤 마을은 또 그보다는 훨씬 개방적이고 변화를 또 예측할 줄 알고 수용할 준비를 하는 사람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온예소녀의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이제 길을 갈수록 자기와 같이 이제 출발했던 친구들을
다치거나 죽거나 이런 모습도 보고 또 자기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이게 여지껏 전통이라고 불렀던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잘못된 게 많고 그런 것들을 통째로 뒤집을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일을 해낼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그 온예손우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는가라는 이 이름에 걸맞는 그런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역사를 바꿀 위대한 마법사가 이제 나타났는데 자신들이 그토록 혐오하고 돌을 던지던 그런 훈혈에다가 여자 이런 설정은 정말 해보겠다는 거죠. 저 작가가 굉장히 용감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이 책에도 나오는 말이지만 현실에서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 있죠. 뭐 혼혈은 폭력적이야. 뭐 여자는 감정적이고 자제력이 없어. 뭐 이런 얘기요. 그런 게 고스란히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 은유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읽으면서 제가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빠져들고 좋아했던 게 뭐냐면 그런 전개가 나오는데 막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에 아니에요. 저 홍열 폭력적 아니에요. 뭐 아우 여자도 이성적이에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참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영화나 뭐 드라마, 전 장르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로맨틱 코미디 이런 거는 좀 안 좋아하고 약간 좀 잔인한 그런 걸 잘 봐요. 제가 잔인해서가 아니라 현실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해서 좋아하는 건데요. 네, 그건 그렇고 어떤 뭐 나쁜 놈이 나와요. 그런 거 보면 그리고 좋은 놈이 나쁜 놈을 잡으려고 막 엄청 애를 써요. 근데 그 나쁜 놈은 그 좋은 사람, 좋은 놈, 좋은 사람의 그 사랑하는 사람이나 뭐 가족을 죽인 그런 이력이 있는 그런 정말 나쁜 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놈이 나쁜 놈을 죽이겠다고 막 잡으러 다니고 막 끝에 결국 잡아서 막 피 터지게 싸우고 막 죽는 사냥하며 싸워요. 근데 마지막에 죽이는 걸 못 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이성의 힘이 막 발휘돼가지고 막 무슨 형사님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안 해요. 참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거든요. 막 요즘 보면 막 화난다고 자기랑 상관없는 모르는 사람도 막 죽이고 그런 일들이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자기 가족 죽인 놈을 힘들게 잡아놓고 못 죽여요. 막 자제력 진짜 짱이야. 제가 갑자기 이런 말 왜 하냐면 이 책에서 온예소녀는 안 참아요. 사람들이 막 자신한테 폭력적으로 굴고 막 차별하고 편견 막 내비치고 그런 거에 굳이 반대 증거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요. 너네 나한테 이래? 야, 나도 화났다. 야, 니네 다 죽었어. 막 이런 식이란 말이죠. 전 이게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뒤집고 무너뜨리고 삼켜. 그거 있잖아요. 무슨 노래죠? 이거 무슨 노래 가사인데? 엑소 노래인가? 그러니까 뒤집고 무너뜨리고 삼키고 막 휩쓸어 버립니다. 어, 그래서 그런 게 자제하지 않아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음, 조금 흥분했는데. 음, 그래, 어쨌든요. 이 전통이라는 게 막 그때는 옳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맞지 않고 또 그게 오히려 사람을 억압하는 측면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이 전통이라는 건 뿌리가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쉽게 뽑히지도 않고 뭐 고쳐지지도 않아요. 이런 걸 바꿔야 될 때는 막 이성 발휘하고 막 그거 아니고요. 좀 온예소녀처럼 다 그냥 한번 쓸어버려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강한가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안 되니까 책이라도 좀 그렇게. 그래서 예, 아무리 또 온예소누가 강한 마법사라고 해도 이런 일을 하려면 목숨을 내놔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다시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는가라는 이 제목과 주인공 이름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책에 대한 한 줄 평은요, 뒷표지에 나와 있는 그 미국 출판 전문 잡지죠. 그 퍼블리셔스 위클리에서 평한 내용이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읽어 드릴게요. 오코라포르는, 제 작가 이름입니다. 오코라포르는 섬뜩하게 현실적인 이야기 속에서 성별과 인종 불평등, 파괴적인 전통 측면에서의 여성 할례와 현실 안주 같은 악의 군상을 관찰하며 이 제각각의 개념을 환상과 마법이 어우러진 대단한 스토리텔링으로 엮어낸다. 정확하게 이겁니다. 제 생각도. 여기 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여성 할례의 문제도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이제 이런 것들, 이걸 비롯한 뭔가 파괴적인 그런 전통들을 어떻게 온유의 손우가 이렇게 뒤집는지 궁금해지신 분은 꼭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감상평은 한마디로 속 시원했다. 온유의 손우 잘했다. 수고했다. 네. 뭐 현실이 답답하면 책이라도 좀 속 시원한 거 가끔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리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